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18일 그 2월 마지막 날 29일입니다. 2월 29일입니다. 어제 이제 경매사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경매사 3월 21일이 4월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수분사 지금 1차 너무 또 이렇게 그 감을 놓칠까 싶어가지고 1차 기출 문제를 그 강의를 다음 카페에 들으시라고 한 10분간만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산물 품질관리사 1차 기출 해설서입니다. 요번에 3편의 3장의 수하고 품질관리입니다. 수하고 품질관리고 김용혜가 시험을 볼 때 수하고 품질관리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1차가 149명이 되었습니다. 왜? 1회 때 1차 유해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절한다고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문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1차 기술을 감을 익히시라고 2회 김용혜 시험 본 문제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감을 10분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사무실을 지금 재능 기부한다고 지금 강의를 한 달에 그 강의 사무실을 35만원 정도 들어가면서 빌려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가능하면 저같이 이럴 때 후배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데 할 일이 있으니까 한 5년 동안 됐는데도 아직도 안 놉니다. 재능 기부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돈 들어간 게 1년에 거의 1000만원씩 해가지고 한 6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지 않고 다만 제가 후배들 누가 놓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 1차 기출 해설서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고 수하고 품질관리입니다. 수하고 품질관리입니다. 관리론 2의 기출입니다. 네, 이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지금 올리면서 어제는 제가 그 80선을 16회로 올릴 거예요. 2차 이제 감을 잡으시라고. 그 다음 경매사 법령은 24회까지 제가 시험구치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오늘 29하고 내일 3월 1일이잖아요. 강의하면은 경매사 강의는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월 7일부터는 수산지 공무원 대비해가지고, 이거 이제 수산지 공무원 보이죠? 저쪽에 있는 걸 이제 이쪽으로 좀 수산지 공무원 대비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대비할까 합니다. 수산지 공무원 대비해가지고 수산 일반화과 수산 경영을 강의를 하면서 수분사와 경매사 강의를 계속 감을 익히는 하면서 진보적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236페이지 수하고 품질관리입니다. 1차 1번입니다. 26번 오징어 문어를 가열하거나 선도가 저하되면 포피가 젓갈색으로 변한다. 이때 관여하는 색소는 오모크롬 돌아버립니다. 제가 시험 받은 문제입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메페 백악관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무척주 수산동물의 특유한 단백질은 이메페, 파라미오신. 역시 그때 저 몰랐습니다. 이거 파라미오신. 그 다음에 어페로에서 액성분이 않는 것은 색소가 이제 고단백질이죠. 유기산, 베타인, 유리아미노산, 저분자고요. 액체 성분을 이용해서 부패 처분이 많이 활용해가지고 부패로 갑니다. 그 다음에 29번 어류의 사후 변화 과정도 사후경직 현상이 아닌 것은 신선도 측정 단계죠. 해당과 사후경직, ATP 감소, 크리틴 포스페이트 감소, 액틴과 미오신 결합. 이게 액틴 미오신 결합한다. 원래는 살아있을 때는 액틴과 미오신 결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합. 근데 TCA 사이클이야 유기산의 축적. 유기산은 좋은데 무기산의 축적인 경우도 유기산의 축적이 되면 좋은데 유기산의 감소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통신대 찾고 막 다 찾아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틀리란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입니다. 수상건조품 제조 시에 이용되는 동건법, 동결건조법의 건조 원리 순서대로 동건법은 동결융해고 동결건조법은 동결에서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날아가는 승합니다. 30번 문제는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나 알았습니다. 그때 앞에 문제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어려웠다. 28분 알았죠. X승분, 색소, 고단백 이것도 알고요. 그 다음에 옆에요. 상자형 열풍기와 비교하여 터널의 열풍기 오른 것은 상자로 있고요. 터널은 그 체인이 있어야 그 슬로가 있어 따라가서 하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이것도 틀렸어요. 왜? 앞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아차하면 가락 나겠다 할 정도로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시험 때 본다는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 나 알고 있어 하면서 시험장 들어간다 나 몰라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 당시 이거 이제 틀고 나서 진짜 머리를 했는데 왜 틀렸을까? 근데 앞에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앞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옳은 것은 그러니까 비교하여 터널행에 옳은 것이니까 터널행이 장점 단점 다 적어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상자행 장점 단점 터널행 장점 단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얘 물어보는 거는 이 문제는 터널행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특징을 다 찾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간 연인데 니은 같은 것이 시설 비용이 많이 들죠. 체인도 깔아야 되고 연속 작업이 용이하다. 장점 시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자 여기는 좀 더 나중에 보완할 때 보완을 한다 그랬습니다. 없애야 될 게 있는데 상자형 방식이 터널링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옆에 방식이 해갖고 갈로 쳐갖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장기간 동결 지정할 때 나타나는 품질 변화, 장기간 동결 지정입니다. 이게 보수력이 떨어지겠죠. 성화, 고체적 액체, 다공질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화. 그 다음에 색소 변화, 그 다음에 냉동, 프리전 보안, 냉동의 동결 하상. 이게 지금 이해했다잖아. 이 문제가 결국은 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1차든 2차든 기출문제 보면서 그 다음에 교수들이 보고 응용을 한다는 겁니다. 32번 문제가 응용이 돼가 3회 때 2차 두 문제 다 나왔습니다. 수산물 장기간 동결 지정할 때 나타나는 품질 변화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물론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찍었다 맞았다 박수 치고 빠지면 떨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석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성화가 뭐냐? 성화라는 것은 고체에서 기체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동결하고 있을 때 고체 기체 날아가면은 동원, 동섭 곡선이 있잖아요. 합석 곡선에 따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대상어가 습도가 작으면은 뺏기겠죠. 그럼 다공질 빵꾸가 빡빡빡 납니다. 다공질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뭡니까? 다공질 현상이 나면은 냉동이죠. 성화, 동결해서 냉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동일한 시각이 있어 교수들 출제인 겁니다. 색소 변화 같은 거는 품질이 저하된다는 거죠. 품질이 저하된다. 품질이 저하게 되기 때문에 TTT 곡선이었죠. 동결을 하면서 냉장하면서 그 시간 하고 1일의 부몬에 따라서 부몬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동결할 때 품질이 올라간다 자꾸 무조건 틀린 거죠. 따져보면 색소 변화 이런 품질이 떨어지는 게 동결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하여튼 이 정도 합시다. 일단. 그리고 제가 지금 책을 낼 때는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적다 보면 책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32번 문제는 740페이지 1번이 답이죠. 여기 보수력이 감소가 되야 됩니다. 왜? 동결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의육에 대한 같은 성질이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빙결점 얼음덩어리가 팍 들어가고 얼음덩어리가 그냥 다 뭉쳐가지고 팍 뭉잖아요. 인위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끼리 어떤 모이자 생기 우리가 모여서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모이려 하니까 그 안에 얼음덩어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모이는 게 힘들다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이 보수력이 감소가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실험을 안 하잖아요. 실험을 안 하고 이론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완만 동결, 급속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하면은 얼음덩어리 빙결정, 얼음정이 얼음덩어리입니다. 얼음덩이가 의육 안에 들어갑니다. 그
그 세포 부분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저끼리에 우리 사촌인데 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이 들어가지고 이 사이에 뭐가 이렇게 어느 덩어리가 푹 꼽힙니다. 그러면은 뭉치는 게 증가가 안 되겠죠. 감소되죠.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 하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정 온도에서 저장한 냉동 고동의 실용 저장기간, 실용 저장기간이 400일이라면 1일 품목은 이렇게 했네요. 400일이라면 그러면은 400분의 100입니다. 그리고 0.25다. 이게 TD 곡선 그대로 나오네요. 30번, 33번은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이 80% 오르를 마이너스 10도에 동결 저장할 때 의육의 동결률 밑에 있네요. 동결률이란 것은 10분의 1-10분의 온도분의 10분의 동결점입니다. 그게 동결점이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그래서 20도니까 20분의 동결률은 빙결점 온도는 마이너스다. 점은 있잖아요. 온도 마이너스 이렇게 1 마이너스 20분의 20은 10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9는 9가 남네요. 10분의 9 곱하기 100이면 90이네요. 염장법. 자, 이제 진동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염장법은 자, 자기 소화를 개발합니다. 이 문제 하나가 이제 이때는 문제 진짜 교수들이 잘 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 수험서라든지 제가 시험 볼 때 수험서가 제대로 없잖아요. 연구를 거의 안 했거든요. 따져보면요. 그런데 25문제에서 한 8문제를 몸풀기 냈습니다. 솔직히. 지금이야 이제 김용에다 연구도 하고 대학 교재, 고등학교 책 다 보다 보니까 제가 알든 모르든 느낀 그대로 이렇게 책을 저술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 머리가 끌끌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지?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수품사 2의 1차 기출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염장법, 자기 소화의 개입이다. 이걸 먼저 머리에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옳은 것은 물관법, 그럼 마른간법, 물관법, 뭐 이렇게 계량물관법, 특수물관법 생각이 됩니다. 마른간법은 바로 그냥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대상어에다가. 마른간법 소금 산고에 비해 소금 침투가 빠르다. 예, 빠르답니다. 바로 뿌리니까 빠르대요. 예. 마른간법은 염장 초기에 부패가 빠르다. 염장 초기가 좀 이렇게 지나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 뿌리는 거하고 부딪히는 그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부패가 좀 시간이 지나야 나겠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걸 하나를 보고 반대, 이게 틀렸기 때문에 반대가 맞겠죠.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김용의 해석을 왜 다 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용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공부를 하십시오. 물론 그러고 나서 오타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카페 올려주시고, 봐도 오타는 노됩니다. 제가 능력이 초기가 아니다. 이게 특이죠. 중기나 좀 지나야 부패된다. 이 문제도 35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관법, 담가버리죠. 침지하는 거죠. 제품의 짠맛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물관법에 물관법에서는 그 봄에도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용어를 알아놔십시오. 봄에도 측정. 봄에도 측정이라는 것은 식염의 그 농도를 잽니다. 무조건 소금을 그냥 그 소금 농도를 맞추는 게 아니죠. 이 대상어는 소금 농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측정하는 기준이 봄에도 측정 기술입니다. 거기 나중에 훈제품의 애군법, 냉온품, 애군품, 훈제품 중에서 냉온품, 오는품도 뭐 이렇게 침지액을 만들어 가지고 하죠. 소금에. 그런 것도 그때도 봄에도 측정이 들어가나? 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감만 느끼시고, 저도 지금 말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시간 내서 다시 보완합니다. 물관법은 염장 중 공기가 접촉되지 않으므로 지방 산화가 적다. 그렇죠. 물관법은 침지에 빵 담가버리니까 공기 산화가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반대로 마른간법은 공기가 접촉함으로 결국은 부패가 지방 산화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단점이 나오겠죠. 자, 뿌리는 거 마른간법, 담가는 거는 물관법. 그런데 이 35분 문제가 반대적인 해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 저장에 가능한 냉온품. 예, 자, 구조품이 나왔네요. 강원리가 아닌 것은 냉온품입니다. 건조, 예, 그리고 염지, 항군석. 냉온품은 항군석은 포르말데히드라 했습니다. 한온은 되지 않는다. 한온은 이게 좀 저도 지금 그 보완을 하고 있는데, 냉온품의 가공원리, 건조, 예, 건조를 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 염지, 항군석. 절차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소금을 섞어서 여기 있거든요. 훈제.
염지하여 섞어서 염지하여 연기를 쐬어 살균 건조를 한다. 이렇게 밑에는 해석은 되어 있습니다. 벤소리죠. 근데 한옥이란 말은 좀 떠져놨는데 갈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혼제품에 대한 가정을 모르면 이 답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일반인데 한옥이란 말이 갑자기 머리가 팅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데 놨고요. 그 다음에 37번 동결연중의 주얼로 자연원과 잔력이 나는 것은 임년수어. 미쳐버립니다. 그 당시에 실꼬리도 참나 참. 그 다음에 답은 실꼬리도입니다. 해석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틀리라고 그 당시에 낸 겁니다. 지금이 이제 기출이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자꾸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31번에 임년수어죠. 임년수는 사투리입니다. 임년수가 포준 말입니다. 출제 문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용어 같은 것도 교수들이 그리고 포준말을 쓰는 겁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38번은 어묵의 주얼로 연육의 동결지장 변성지푸는 어제 보면은 어묵의 결 행상하면서 뭡니까? 연제품에 대해서 변성,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냉동수리미를 가공했다. 일본에서. 냉동수리미는 설탕, 식염 대신에 당을 첨가하더라. 수풍사 3회 2차문제. 자, 원로를 그거 같이 생각을 하면서 솔빌돈 함량, 단백질 변성지푸는 포멘 색깔, 아미노 조성인데 에티파제 활성입니다. 자,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변성지푸는 에티파제 활성이랍니다. 일단 외우십시오. 저도 이거 찾아 못 찾는데 단백질의 변성지푸는 지푸라는 말이 이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수 쓰는 거는 솔직히. 근데 에티파제가 붙잖아요. 그죠? 에티파제 받는 거는 이름입니다. 아제에 붙는 것은 ATP라는 가진 아제란 호소명을 가진 ATP가 그러니까 ATP라는 호소가 이름은 ATP의 아제입니다. 근데 변성지푸는 이리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제하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보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원히 보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다음에 시험 돼가지고 저같이 같이 이렇게 책을 낼 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변명이냐 아니냐. 변명이겠죠. 지금 생각하시는 분 변명이나 생각하시잖아요. 능력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책이 없습니다. 찾아보고 해도 책이 안 나오고 한계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험생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시간 돼가지고 박사과정을 밟으면은 알 수 있겠죠. 역시 모릅니다. 왜? 박사는 그 일부분만 박사를 받는 겁니다. 그걸 들고 싶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넘어갑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보완은 하겠습니다. 39번 수산물의 레토르트 파우치의 식품 포장재는 가공 필름입니다. 밑에 간단히 해놨지만 보고요. 통조림의 탈기의 목적은 탈기 밀봉 살균 냉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탈기 밀봉 살균 냉각을 탁 생각하면서 똘라야 탁 쭉 보니까 보도레스콘 살균에 들어가더라. 이게 3회 2차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해 시험을 했죠. 나머지는 탈기 목적인 1, 2, 3에서 1, 2, 3이죠. 살균 냉각 중 간의 파손 방지, 저장 중 간 내면의 부식 억제, 내용물의 색깔과 항비 변화 방지. 이게 탈기 목적. 그 다음에 밀봉. 그 다음 밀봉의 목적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20분 돼가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거는 수포서 1차 기출 1619회입니다. 수포서 1차를 공부해라고 지금 했습니다. 오늘은 경미사 강의를 아무리 할 날인데도 이걸 간단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